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 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정은 대학에서 모집 정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배수, 4배수 이렇게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전형 방법과 다르게 2단계 또는 3단계를 거치면서 모집 정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일괄 합산 전형인데요. 일괄 합산 전형은 수시 모집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부나 논술이나 면접고사 등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 해당하는 그런 전형 자료를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성적에 따라서 모집 인원만큼 일괄, 그러니까 한 번에 선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대학이 선발하는 전형 요소 중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이 좀 우수한 학생이라면 일괄 합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내신이나 활동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면 다단계 전형으로 가서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일정 배수에 합격이 되면 2단계 전형 요소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와 함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학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대학별 고사라고 합니다. 대학별 고사에는 논술고사, 면접고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실질 반영률인데요. 실제적으로 학생부가 전형 총점에 대해 미치는 비율을 우리는 실질 반영률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의 예시인데요. A, B, C, D 4개의 대학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을 200점을 줬을 때 A대학은 2등급은 199.6, 3등급은 199.2 하면서 0.4점씩 이렇게 깎는 방향이고요. B대학은 2등급이 199.2, 3등급은 198.4, 조금 더 차이가 나죠. C대학을 보면 2등급이 175, 3등급 150, 4등급 125 이런 구조고요. D대학은 200, 196, 192, 100 이런 구조죠. 이렇게 봤을 때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차이를 보면 A대학은 약 2점 차이가 나는데 B는 4점, C대학은 125점, D대학은 20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와 B대학은 학생부 교과의 실질 반영률이 사실 매우 낮기 때문에 좀 낮은 등급도 다른 요소로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C나 D대학을 보면 비교적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높다. 그래서 다른 전형 요소로 좀 역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차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서 나는 인문계열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 속한 학생, 인문계열에 속하다고 하는 것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이제 사회 과목 쪽으로 많이 선택한 학생이겠죠. 이런 학생이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제 과탐 과목을 잘 수강을 안 했는데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 이 교차가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생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지원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의 수능에서 응시 영역이죠. 과탐을 응시했는지 사탐을 응시했는지에 따라서 교차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에서는 그러면 교차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정시 모집은 그 요강에 수능에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만을 반영한다. 그러면 인문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응시했다면 교차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미적분 기하를 응시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수학의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어느 과목을 응시해도 모두 다 된다. 이것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탐구 영역을 보면 사탐과 과탐으로 되어 있는데 과탐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교차 지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사탐, 과탐 모두 응시 가능하다. 이것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가중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수능 성적을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가를 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모집 단위는 인문, 자율, 예체능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다르게 수능의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보는 5가지 영역, 국수형, 사탐가탐, 한문, 제2외국어 중에서 특정 영역의 비율을, 반영 비율을 더 많이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가중치가 되죠. 그래서 본인의 수능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점수가 높은 그런 과목에 가중치를 준다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가중치 예인데요. 예를 들면 A대학에서 수학과 영어 역량에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수능에 총점이 같다 하더라도 수학이나 영어를 잘한, 점수가 좋은 학생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에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2개 내지 3개 등급을 혹은 2개 영역 이상 이렇게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영역 합 4, 합 5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면 A 학생이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은 합격이라고 볼 수 없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격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할 때 탐구 영역에서 몇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많이 있고요. 또 2개 영역을 반영할 때 또 평균을 반영하는 그런 또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미등록 충원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개의 대학, 수시에서 6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하지만 등록은 반드시 이제 한 개의 대학에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중 등록 금지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대학만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대학은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이후에 불합격 학생들 중에서 예비 번호를 부여해서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의 가산점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데 대학이 수능 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지 않고 영역별로 다르게 반영을 하고 특히 자연 계열에 속한 학부 중에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다 반영하되 미적분과 기하의 경우는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가산점을 더해서 점수 계산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느 영역에 어떤 가산점을 주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로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데 그 경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연계열 학부의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문계열의 학과 학부에서는 영어 영역에 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과목, 어떤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인데요. 합격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수시 모집에 이제 합격한 학생은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바로 등록금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납부했으면 그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등록에 다시 등록금을 내게 된다. 우선은 예치금을 먼저 낸다라는 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고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합격이 취소된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대입 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입 지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